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결혼과 이혼인데요. 자그마치 7명의 남편과 8번 이혼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결혼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수많은 남자 배우들과의 연문을 뿌렸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머리, 모래시계 모양의 바디라인, 희귀한 보라색 눈, 두 줄의 속눈썹은 일부 연구자들이 특징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인기를 누리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5번 후보에 오르고 2번 수상했습니다. 또한 골든 글로브와 베를린 국제영화제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위대한 여성 배우 7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 나이에 대스타가 되어 어른이 되어서는 더더욱 큰 성공을 이루어내는 할리우드에서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명세가 마치 공기와 같을 정도로 대중에게 공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스타들과 달리 사생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권운동과 화려한 개인사, 그에 따른 고난 등은 할리우드 스타성의 필수 구성 요건들을 가장 앞서 제시한 인물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출연료 100만 달러의 계약을 이뤄냈으며 여배우 사상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녀는 어른이 되기를 갈망했고 이것이 결혼을 촉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는 진정한 여성이자 아내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독립적인 성인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보았으며 불치의 로맨티스트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테일러의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영화와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결혼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니키 힐튼은 힐튼 호텔의 경영자의 아들이며 결혼 당시 테일러의 나이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자마자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약혼 기간 동안 자신이 알코올 의존증이란 사실을 감쪽같이 속인 도박광 니키 힐튼은 어디를 가든 늘 자신보다 주목받는 테일러를 질투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임신 중인 테일러의 배를 세게 차서 유산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전신에 멍이 없는 날이 없었다는 사실이 언론이 밝혀냈으며 이혼 당시 테일러가 법정에 제출한 사유에는 욕설, 무관심 등 극심한 정신적 학대였습니다. 말년에 자신을 인간 샌드백이었다고 표현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8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와일딩은 영국 출신 영화배우이며 아들 2명을 낳았습니다. 안정을 찾기 위해 차분한 성격의 20살 연상에게 청혼했지만 영국에선 꽃미남으로 불리며 상당히 인기 있던 와일딩은 테일러를 따라 할리우드로 온 이후로 이렇다 할 배역을 따내지 못해 자격지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와일딩의 말에 따르면 테일러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순간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한시도 혼자만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 테일러는 와일딩이 읽고 있던 신문을 빼서 벽난로에 던진 적도 있었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남편 니키 힐튼의 투명인간 취급이 심어놓은 트라우마였다고 합니다. 이혼 계기는 테일러가 자이언트를 촬영하기 위해 떠난 사이 집으로 스트리퍼 2명을 불렀다가 신문에 기사화됐기 때문입니다. 심경을 묻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테일러는 침묵하다가 별거와 이혼 수순을 밟았습니다. 또한 테일러는 결혼할 때 몰랐지만 와일딩은 영화에 같이 출연한 마를렌의 디트리히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와일딩을 아이들 아버지로서 끝까지 존중해 와일딩과 관계된 언급은 극도로 자제하고 자식들 앞에서도 단 한 번도 탓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을 와일딩 집안의 전통도 익히도록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5년 만에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녀가 와일딩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한 달 만에 결혼한 마이크 타드는 80일간의 세계 일주 영화 제작자이며 와이드 스크린 포맷을 개발했습니다. 테일러는 23세 연상인 타드의 번쩍이는 재능을 존경했습니다. 부부는 금슬이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타드는 농담을 잘하고 장난기가 많은 성격으로 테일러와 마음이 잘 맞았으며 테일러의 지적인 면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테일러는 요리해주길 좋아하는 타드의 곁에서 사랑받고 보호받았다며 타드는 테일러에게 사랑의 의미를 최초로 알려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테일러에게 선물하는 걸 즐기며 취미였습니다. 테일러가 소장했던 보석 중엔 타드의 선물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타드는 결혼 1년 만에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러 가다가 전용기 사고로 탑승한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원래는 테일러도 함께 가기로 했던 여정이었지만 갑자기 고열에 시달려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6개월 된 딸이 있었으며 테일러는 죽을 때까지 타드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루도 그를 떠올리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다는 테일러는 자신이 사랑한 두 남자는 리처드 버튼과 타드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버튼보다 타드를 더 사랑했을 거란 분석도 많습니다. 에디 피셔는 1950년대 초반 가장 인기 있던 가수로 데비 레널즈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타드와 테일러의 결혼식에서 피셔는 신랑 들러리를, 레널즈는 신부 들러리를 맡았을 정도로 네 사람은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타드가 사망하자 위로해줘야겠다며 비행기를 타고 테일러에게 날아간 피셔는 테일러와 바람 피우고 아내 레널즈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의 결혼이 비극으로 끝난 테일러에 대한 동정심이 절정에 달해 있던 대중들에게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진 것입니다. 친구 테일러에게 남편을 잃게 된 레널즈가 배신감에 상처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레널즈와 피셔는 수년 동안 전 미국인들이 선망하는 이상적 부부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며 세 사람의 개인 위상이 엄청났던 만큼 이 삼각관계는 미국 연예계 스타들의 사생활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그 어떤 할리우드 사건도 이 스캔들의 대서특필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평가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훗날 테일러의 연약해진 심리를 피셔가 계획적으로 파고든 것을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테일러를 걱정하며 지켜본 많은 주변인들은 테일러가 타드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자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담 미용사에 따르면 테일러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비명을 질렀으며 자해 시도를 하는 게 발각돼 진정제가 끊임없이 투여되기도 했답니다. 테일러의 위태로운 상태를 에디 피셔는 접근하기 좋은 절호의 기회로 봤던 것입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에디 피셔가 타드 사망 후 타드의 모든 점을 정확히 모방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을 아예 타드로 갈아 끼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피셔는 평생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타드처럼 술을 마시고 시간을 태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테일러는 인기를 그대로 이어가지만 피셔는 제기하지 못한 것은 이런 정황들이었습니다. 테일러의 팬들은 테일러를 용서하게 됐지만 에디 피셔의 팬들은 끝까지 피셔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테일러가 버튼과 사랑에 빠지면서 이혼을 요구하자 피셔는 재산 분할을 놓고 몇 달 동안 공개적으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1964년 3월 5일 멕시코 법원에 테일러가 이의를 제기한 것을 피셔가 실패하면서 이혼이 결정났습니다. 둘은 40여 년이 지나고서야 통화를 했습니다. 테일러는 에디 피셔가 사망했을 때 가족의 죽음이라 여기고 울었다고 합니다. 말년에 테일러는 피셔와의 결혼은 타드를 되살려놓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수레했습니다. 리처드 버튼은 웨일스 출신의 배우이며 영화 클레오파트라에서 아직 피셔와 결혼 생활 중이었던 테일러와 1962년 촬영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실 둘의 첫 만남은 1953년 진 시몬스의 집에서 열린 파티였는데요. 버튼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아름다운 테일러에게 첫눈에 반해 들이댔지만 단칼에 거절당한 바가 있습니다. 버튼은 이번에야말로 테일러의 마음을 얻겠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테일러는 버튼이 뻔히 술을 쓰는 걸 알면서도 빠져들었답니다. 버튼은 테일러가 유일하게 영화 촬영을 통해 만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버튼과 사귀면서 테일러는 피셔에게 대놓고 차가운 태도를 취했지만 할리우드 전체가 알고 있는 연문을 피셔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피셔가 두 사람의 미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당사자 버튼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극도로 분노한 피셔는 바로 테일러와 살던 로마식 빌라 저택으로 달려와 테일러에게 총구를 겨눴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고 괜찮아. 엘리자베스, 널 죽이지 않을 테니까 그러기엔 넌 너무 아름다워라는 말과 함께 총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란 별칭까지 있던 우상이었기 때문에 사회각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국회에서 버튼과 테일러의 재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테일러와 버튼이 함께 찍은 사진을 건지기 위해 전 세계 파파라치들이 로마 촬영장 근처에 몰려들어 나무이나 건물에 숨어 있곤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파파라치의 모습이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둘은 각자의 배우자와 헤어지고 둘의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렸습니다. 테일러는 버튼은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버튼은 다혈질에다가 알코올 의존증까지 있어서 테일러와 엄청나게 싸웠지만 테일러가 가장 사랑한 남자이며 테일러는 죽은 후에 함께 묻히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버튼은 테일러의 사진 뒷면에 그녀를 만나보지 못했거나 알게 된 적이 없는 사람은 삶에서 많은 걸 놓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버튼은 테일러에게 끝없이 보석을 선물했는데요. 그중 일부 보석에는 테일러나 테일러 버튼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혼 후 재혼을 감행할 정도로 서로에게 매료돼 있었지만 결국 두 번째 이혼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테일러는 우린 너무 사랑해서 서로의 감정과 영혼에 함몰된 나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지에 이르렀던 게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전 버튼이 멕시코에서 이구아나의 밤을 찍을 때 테일러가 따라갔는데요. 촬영장이 있던 푸에르토 바야르타 항구는 테일러와 버튼이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큰 화제가 돼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버튼과 테일러는 1974년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헤어짐은 오래가지 않았으며 16개월 후 1975년 10월 그들은 다시 매듭을 묶었습니다. 테일러는 다시는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며 버튼을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 번째 결혼은 1년도 지속되지 못했으며 테일러는 결국 다른 남자들과 결혼 서약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두 번의 결혼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 사이로 남기로 합니다. 정치와 군인 출신으로 6.25 전쟁 참전 용사이며 해군부 차관과 장관을 지냈습니다. 해군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2년 후 테일러와 결혼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됩니다. 이 인기에 힘입어 결혼 2년 후인 1978년 선거에서 상원의원이 됩니다. 워너 본인도 테일러의 덕을 본 것을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테일러는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테일러가 워너와 결혼했을 때 워싱턴 정가 사람들은 눈이 진짜 보라색일까 제일 궁금해했는데요. 실제로 보니 정말로 보라색이었고 실물이 더 아름다워 모두가 황홀해했다고 합니다. 테일러는 연기를 뒤로하고 남편을 위해 워너의 지역구인 버지니아주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공화당 정치 행사를 바삐 돌며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공허하고 외로운 정치인의 아내로서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폭식 증상이 생기며 정신건강이 악화되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무려 80kg까지 쪘을 정도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이 찐 뒤에도 대중들이 전과 똑같이 테일러에게 관심을 보이며 열광했기 때문에 평론가들은 스타성의 근원을 새롭게 탐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6년 만에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친구로 남았으며 워너의 자녀들은 테일러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20살여나의 건설 노동자이자 트럭 운전기사이며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던 센터에서 만난 동료 환자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농장인 네버랜드 랜치에서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 축하해 주었고 현장을 찍기 위해 언론사들이 헬리콥터를 동원하는가 하면 기자들이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진풍경도 연출됐습니다. 결혼식 사진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에이즈 해결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포튼스키가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집안에만 틀어박히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고 테일러의 거듭된 수술로 결혼 생활이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돈 문제를 일절 일으키지 않고 우호적으로 이혼하고 서로 인상이 좋게나마 자주 연락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 포튼스키는 세간의 지나친 관심이 괴로웠다고 털어놓았는데요. 말년에도 집안 곳곳을 테일러 사진으로 장식해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버튼과 이혼하고 워너를 만나기 전 주미 이란 대사 아르데시르 자에디와 사귀며 이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르데시르 자에디와 친밀한 사이였던 국왕 모하마드 팔라비의 압력으로 헤어졌습니다. 워너와 이혼 후 멕시코 변호사 빅토르 루나를 만나 1983년 약혼했다가 취소하고 1984년 사업가 데니스 스타인과 약혼했다가 역시 다음해 취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석과 향수 라인을 가지고 있었고 에이즈 치료제를 찾는 것을 목표로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테일러는 여러 건강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심장 질환으로 여러 차례의 수술을 겪었지만 안타깝게도 2011년 심장병으로 향년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주고 엄마가 되어 아내가 되며 친구가 될 운명이라며 그것이 바로 그녀의 삶을 살았던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여 살아왔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 그것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